안녕하세요. 경제학정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좋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무역 분쟁이니 관세 전쟁이니 하는 말들이 들려올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가 될 최적 관세라는 개념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배웠는데 왜 현실에서는 국가들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상적인 이론하고 매일 뉴스에서 보는 현실 세계는 분명 차이가 있죠? 오늘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열쇠를 같이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국제경제학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다룰 내용은 그 그림에서 무역 정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자유무역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어떤 나라들은 보호무역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지 그 속내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최저관세 이론입니다. 이건 뭐랄까, 세계 시장에 별 영향을 못 주는 작은 나라는 절대 못 쓰고 오직 세계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대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장의 카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국이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한쪽에서는 교역 조건 개선 효과라는 긍정적인 힘이 우리 쪽으로 막 당겨줘요. 이게 뭐냐면 수입품의 국제 가격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득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생산 및 소비 왜곡이라는 부정적인 힘이 또 막 당기고 있어요. 관세 때문에 괜히 국내 자원 배분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최저관세라는 건 바로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에서 우리 쪽으로 이득을 가장 많이 끌어오는 바로 그 황금 지점, 그 절묘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줄다리기의 결과를 딱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짚어보죠. 원래 자유무역을 할 때는 균형점이 여기, 2에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누리는 만족도, 그러니까 사회후생 수준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곡선, I0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자, 우리 관세 한번 매겨볼까? 하고 관세를 딱 부과했더니 균형점이 2'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보세요.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곡선인 I1 위에 점이 찍혔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관세를 매겼더니 나라 전체가 더 행복해졌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교수님, 그래프가 좀 어려운데요. 이 점에서 E'점으로 가면서 정확히 어떤 원리로 후생이 높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냥 높아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높아졌는지를 아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미경을 딱 들고 이 그래프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수식까지 아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 최저관세라는 건 어떻게 딱 계산이 되는 건지 그 비밀을 수식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수식이 최저관세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열쇠예요. T, 그러니까 최저관세율은 분자 1을 엡실론 스타 빼기 1로 나눈 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여기 분모에 있는 이 이상하게 생긴 문자 엡실론 스타입니다. 이게 바로 외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이라는 건데 사실상 이게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대체 수입 수요 탄력성이라는 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변할 때 얼마나 민감하게 구는지 그걸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품 가격을 슬쩍 올렸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비싸도 어쩔 수 없지 이거라도 사야지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사주는지 아니면 에이 비싸네 됐고 다른 나라 거 사지 뭐 하고 바로 돌아서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상대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 즉 엡실론 스타가 낮을수록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우리 물건 없으면 안 되는 의존도가 높은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높은 관세를 뻥 하고 매겨서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우리 패를 모를 때 우리가 더 유리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로축은 관세율이고 세로축은 국민 전체의 만족도, 즉 후생이에요. 자, 보세요. 관세율을 0에서부터 쭉 올리니까 후생이 점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바로 이 T0 지점에서 딱 하고 정점을 찍습니다. 여기가 바로 최적의 지점, 스위트 스팟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관세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후생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죠? 무조건 관세를 높게 매긴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가 매긴 관세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어쭈, 이거 봐라 하면서 반격을 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최저관세 이론의 가장 큰 맹점은 상대국도 우리처럼 머리가 있고 생각을 한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깜빡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익 챙기려고 관세라는 장벽을 높이 쌓으면 상대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보복관세라는 똑같은 벽을 쌓아서 맞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시죠. 왼쪽 그림은 우리가 처음에 꿈꿨던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최저관세를 딱 부과해서 2에서 2'으로 이동하면서 이득을 보는 거죠. 아주 기분 좋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반격을 가하자 균형점은 속절없이 2'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2' 지점은요, 처음에 자유무역을 하던 이보다도 훨씬 못한 너도 나도 다 같이 가난해지는 그런 지점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관세를 주고받는 걸 우리가 관세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쟁의 끝은 과연 뭘까요? 결국 서로의 교역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면서 무역이 거의 끊기는 상태가 되고 양국 모두 처음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후생이 추락하는 공멸, 그러니까 승자 없는 게임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숲 전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설령 어떤 한 나라가 운 좋게 관세로 이득을 본다고 쳐도 과연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로운 일일까요? 이 그림은 전 세계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총 생산량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무역을 할 때는요, 가장 효율적인 점인 이에서 생산을 해서 가장 큰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나라라도 내 몫을 더 챙길 거야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면 자원 배분이 꼬이면서 생산점이 E'처럼 비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한 국가가 관세라는 수단으로 100만큼의 이득을 억지로 가져간다면 상대 국가는 100보다 더 큰, 예를 들어 150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친 세계 전체의 후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이건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파이 자체가 쪼그라드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섬 게임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오늘 이론과 현실을 오가면서 꽤 중요한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최저관세라는 건 대국이 교역 조건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다. 둘째, 그 가능성의 열쇠는 상대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이 쥐고 있다. 셋째,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복관세라는 아주 무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결국 관세 전쟁의 끝은 승자 없이 모두가 패배하고 세계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웠죠? 복잡한 수식에 알쏭달쏭한 그래프까지 머리가 좀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복잡한 세계 경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하나 장착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이 지적인 무기를 계속 날카롭게 갈고 닦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최적관세와 보복관세 원리를 머릿속에 넣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강대국들 간의 무역 분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그들의 전략과 주장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진짜 과제입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